튼튼하게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고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나중에 발코니에 물 청소를 한다거나 이 고리를 이용을 해서 26번 도장 공사 말씀드릴 텐데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현장에 도장하시는 분들이 외부에 이제 밧줄에 매달려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는 저 의자 같은 판, 저걸 이제 달비개라고 부릅니다. 저 달비개가 이제 저렇게 루프에 매달려서 작업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건데, 저기 앉아서요. 저는 정말 뭐 쳐다만 봐도 아찔한데 저분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저 로프가 생명줄이기 때문에 로프를 걸 수 있는 그 고리, 이거를 아예 골조 공사 칠 때 매립을 해서 튼튼하게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 고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공사 중에는 저렇게 도장 작업을 할 때 쓰이는 거고요.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는 발코니에 물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저 고리를 이용을 해서 생명 로프를 저기다 걸고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튼튼하게 저렇게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나 풀지 못하게 저렇게 별도로 실명 표시를 해놓고 자물쇠도 채워놓고 이렇게 2중 3중에 어떤 안전장치를 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해서 작업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처음에 이제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아파트 동의 외부의 도장 작업이고요. 내부는 또 어떤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도장 공사 시작 전에 방수 먼저. 방금 저렇게 이제 페인트 칠하시는 분들이 층 간의 방수를 또 맨 처음 합니다. 도장 이전에요. 2번, 페인트로 마감하는 부위. 세대 내부이지만 어떤 페인트로 마감을 하는지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3번, 타일로 마감하는 것이 하자도 적고 아무래도 좀 깔끔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 말씀드릴 겁니다. 4번, 도장 선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게, 당연히 이제 건축의 어떤 마감 선은 직선이 돼야 되겠는데, 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깔끔하게 이제 떨어져야죠. 아래 그림은 9번 방수공사 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물의 접근로를 차단하는 것이 방수 도막 형성하는 것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쫄대를 대놓고 벽체 레미콘을 타설을 하면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단 모양의 턱이 저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저 위에 이제 위에 층을 치고 나면 조인트가 일직선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단 모양의 조인트가 생기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물이 안쪽까지 침투하는데 더 훨씬 더 어렵게 되는 거죠. 저게 이제 어떤 방수의 기본인데, 저기서 끝이 아니고요. 줄을 타고 외부로 내려가셔서 층과 층 조인트, 탄성 퍼티라 그래서 20cm 두께로 발라줍니다. 이렇게요. 오른쪽 동의 사진은 층간 방수를 한 상태의 하얀 줄, 저게 매 층과 층 만나는 그 사이를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탄성 퍼티로요. 왼쪽은 이제 아직 안 한 동이고요. 이렇게 두 개가 구분이 되잖아요. 저렇게 매 층마다 외부에서 물이 침투하는 걸 외부 쪽에서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방수, 이걸 이제 도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 위에 페인트를 칠하는 겁니다. 발코니, 세탁실 이런 물 쓰는 공간은 당연히 벽하고 천정하고 페인트로 마감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세대 내에 있는 창고, 붙박이장 이런 거요. 이런 거는 도배를 이제 마감을 하죠. 천정이든 벽이든. 왜냐하면 바닥에 난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로의 위험도 없고, 또 일반 가구 때 말씀드렸지만 그 숨구멍도 이제 있으니까 결로의 위험이 이제 적은 거고요. 이런 건 말고 세대 내부인데도 페인트로 칠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관 입구는 바닥에 난방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결로가 생길 우려가 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도장으로 마감을 해야지만 결로가 나중에 혹시 생기더라도 그 해당되는 곰팡이가 쓴 그 부분만 털어내고 도장을 다시 보수하기가 훨씬 쉬운 거죠. 벽과 바닥이 만나는 곳에 저렇게 회색으로 저렇게 칠해 놓은 거, 이게 이제 걸레바지 도장인데 오염에 강한 페인트로 칠합니다. 세라민 페인트라고 하는 그런 페인트의 종류가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칠해서 뭐가 좀 묻어도 잘 오염되지 않는 페인트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이제 발라줍니다. 자, 계단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계단 판과 벽이 맞닿는 부분은 오염에 강한 페인트로 칠해줘야지 됩니다. 이 사진은 22번 주방 가구에서 이제 보여드린 사진인데, 주방 가구가 설치되는 위치 바닥에는 저렇게 페인트를 칠해서 주방 가구 걸레바지를 제거하더라도
지저분한 게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다만 아래 사진처럼 주방 가구 자리만 정확하게 도장이 돼야 되는 거지, 이 마루판이 시공되어져야 되는 부분까지 페인트가 이렇게 넘어왔어요. 아래쪽은 냉장고 자리인데도 잘못 칠해 놓은 거예요. 저렇게 페인트를 칠해 놓고 그 위에 마루판을 시공을 하게 되면 마루판 본드가 착 달라붙지를 못해요. 막이 형성이 돼 있어서 들뜸 하자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저런 거는 긁어내고 다시 해야 된다. 3번, 페인트보단 타일로. 지금 사진은 안방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바닥은 당연히 이제 타일로 해야 되고, 발코니 오른쪽이 실외기실이고 왼쪽이 대피 공간인데, 이건 뭐 세대마다 틀리겠지만 어쨌든 실외기실과 대피 공간도 뭐 일반적으로 저렇게 몰탈로 해서 미장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저렇게 하는데, 그 위에 이제 도장 마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크랙이 저렇게 이제 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바닥하고 벽체의 경계선에 이제 모서리 틈새가 보이기도 하고요. 이거 얼마나 참 보기 안 좋죠. 되도록이면 타일로 이렇게, 왼쪽이 이제 대피 공간이고 오른쪽이 실외기실인데 저렇게 바닥에 이제 타일로 해주면 시각적으로도 뭐 깔끔하죠. 깔끔하고 크랙이 가는 하자도 없고, 그래서 뭐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이고 하자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좀 맞겠다. 4번, 도장선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게. 요즘은 뭐 세련된 디자인을 연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색을 칠하는 경우가 이제 좀 많죠. 그 아파트 계단실에 있는 장치에 도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사진인데, 불이 나면 저 장치를 통해서 신선한 공기가 공급이 되는 장치예요. 근데 그 도장을 저렇게 칠했는데 울퉁불퉁하게 지금 뭐 파도 친다 그러죠. 저렇게 돼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벗겨내고 다시 오다가 다시 나갔습니다. 세대 내부도 마찬가지예요. 세대 내부의 창호 주위 테이프로, 마스킹 테이프라고 종이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딱 직선을 붙여놓고, 그래서 이쪽에 칠하고 이쪽은 뭐 쿠킹이라든지 다른 색이라든지 이렇게 칠할 수 있도록, 두 개가 일직선이 딱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오늘 26번 도장공사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27번 문짝, 세대 내의 문짝과 하드웨어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